새벽 5시 빗소리가 유리창을 간지럽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복도에 불빛이 한 줄기만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천천히 걸레를 짰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회색 타일 위로 둥근 얼룩이 번졌다. 그 얼룩은 오래된 흉터 같았다. 닦아도 남는 자국. 그는 몸을 굽히고 다시 걸레를 바닥에 댔다. 손끝에 굳은 살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다.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느릿한 일정함. 마치 기도를 올리듯 한 동작 한 동작에 의미를 두는 사람처럼. 사무실에는 커피 향 대신 세제 냄새가 떠돌았다. 그 향은 싸구려였지만 그는 싫지 않았다. 비누 냄새는 깨끗한 냄새야.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병실에서도 손을 씻고 나면 그렇게 웃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미소였다.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쉬네요. 회계팀 직원 하나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사람들 오기 전에 끝내야죠.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바닥에 물자국을 피해 조심스레 걸었다. 그 작은 배려가 고마웠다. 세상은 여전히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았다. 그는 청소부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누군가에겐 하찮고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존재. 하지만 그에게는 이 일이 삶의 마지막 남은 질서였다. 정리하고 닦고 비우는 일. 그렇게 해야 마음도 덜 어지러웠다. 그가 일하는 이 빌딩은 10년 전 자신이 세운 회사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전 6시 40분. 잠시 후면 직원들이 출근하겠지. 그는 젖은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작은 수건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닦았다. 이수만 시설 관리. 네모난 플라스틱에 새겨진 글자는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창문 너머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았다. 그는 그 사실에 안도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유리창 자국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부에게 맑은 날은 유리처럼 마음도 닦이는 날이었다. 그가 복도 끝 마지막 문을 닦을 때였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이걸 아직도 안 치웠어요? 냄새 나잖아요.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늘 일찍 도착해 잔소리를 퍼붓던 관리팀의 송주연 과장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두굽이 딱딱하게 울렸다. 정장 재킷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냉랭했다. 그녀는 바닥에 물자국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또 이래요. 걸레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럽게 하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건을 들고 묵묵히 다시 닦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다. 진짜 이래서 나이 든 사람을 쓰면 안 된다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게 깨끗한 줄 알아요?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목 뒤로 차가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은 곧 잊히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됐어요. 그냥 저리 치워요. 더럽다. 더럽다. 그 단어는 마치 오래된 칼날처럼 그의 가슴에 스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하이힐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남은 건 세제 냄새와 그의 그림자뿐이었다. 그가 다시 걸레를 들었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숨기듯 느리게 닦았다. 깨끗이 닦아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도 세상을 깨끗이 닦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오전 8시 30분 사무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하이힐 소리와 커피 향이 섞여 흐르고 프린터의 기계음이 조용히 이어졌다. 이수만은 청소 도구함을 밀며 직원들의 눈치를 살폈다. 누구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런 무관심이 오히려 편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무겁고 한 번 쏟아진 경멸은 잘 닦이지 않기 때문이다. 휴게실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송주연 과장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침부터 또 그 청소부 때문에 기분 잡쳤다니까요. 물을 그렇게 질질 흘려놓고 뭘 잘했다고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맞장구 쳤다.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나이 많다고 오히려 자존심만 세고.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귀를 막을 수도 마음을 닫을 수도 없었다. 다만 걸레를 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소리는 유난히 길고 천천히 끊어졌다. 마치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처럼.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하얀 블라우스 위로 검은 재킷을 걸친 송주연 과장은 노트북을 안고 복도를 걸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켜섰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를 스쳤다. 아직도 이거 안 치웠어요? 저쪽 복도 끝에 먼지 쌓인 거 안 보여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금방 가겠습니다. 금방, 그 말 아침에도 들었어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느긋하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눈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은 일상 속의 공기처럼 흘러갔다. 그때 걸레통이 실수로 기울어졌다. 더운 세제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왔다. 그녀의 바지단이 젖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손 좀 조심하지 못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뻗어 그를 밀쳤다. 더럽잖아요. 정말. 순간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의 몸이 약간 흔들렸고 손등에 묽은 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혐오와 당혹이 섞여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프린터 앞에서 괜히 서류를 뒤적였다. 그는 그저 걸레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수록 공기 중의 냄새가 더 짙어졌다. 세제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복도는 어딘가 답답했다. 그는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자신이 회장이던 시절 막 입사한 젊은 직원에게 실수 한 번으로 호통을 쳤던 일. 그때의 자신도 지금의 그녀처럼 오만하게 굴었다. 다시는 그런 얼굴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은 점심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는 식당 한켠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흰 쌀밥, 멸치볶음, 달걀지단, 단출했지만 정갈했다. 식판 위에서 김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속삭였다. 당신이 해주던 김치찌개 맛이 그립네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식탁만큼은 여전히 둘이 앉은 듯 느껴졌다. 그날 저녁 복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그는 우연히 회의실 문틈에 붙은 메모를 보았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 본사 이사진 참석. 익숙한 글씨체였다. 그는 천천히 그 문을 바라봤다. 회색 유리문 너머 그가 떠난 뒤에도 변하지 않은 회사 로고가 있었다. SM 디벨롭은 거. 자신의 이름 이수만에서 따온 이름.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다시 만날 때가 왔나 보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오래 묵은 먼지가 걷히는 듯했다. 그는 걸레를 개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되겠지. 밤새 비가 그쳤다. 이튿날 아침 유리창엔 물방울 대신 햇빛이 매달려 있었다. 건물 로비의 공기도 달랐다. 평소보다 더 반짝였고 사람들의 걸음도 분주했다. 이 사진이 온다더라. 그 소식이 퍼지자
직원들의 말투와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장 바지를 다리고 회의 자료를 새로 인쇄하고 복도마다 향수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이수만은 여전히 걸레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다. 그의 걸음에는 어제와 다른 무게가 있었다. 묵직하지만 차분한 결심의 무게였다. 그는 오전 일찍 복도 끝 회의실 앞을 닦았다. 그 문은 오래전 자신이 직접 설계한 공간이었다. 벽면의 나무 질감, 문 손잡이의 차가움, 유리 위에 각인된 회사 로고까지. 그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는 그때의 젊은 자신을 떠올렸다. 직원들과 함께 도면을 펴고 땀범벅이 된 채 웃던 그 시절. 이제 그가 닦고 있는 건 그때의 자취였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끝을 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생생했다. 그 감촉은 잃어버린 시간의 문턱 같았다.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서 들려온 냉랭한 목소리. 송주연 과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과 긴장, 그리고 어제의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쪽 로비 청소나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지금요. 그녀는 짧게 잘라 말했다. 그녀의 손톱 끝엔 은빛 매니큐어가 빛났다. 그 작은 반짝임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개어들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며 말했다. 사람이 자리를 알아야죠. 괜히 나서서 눈에 띄지 말아요. 그 말은 마치 칼끝처럼 짧고 정확했다. 그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낮게 중얼거렸다. 맞아요. 자리를 알아야죠. 그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하이힐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점심 무렵 휴게실에선 회의 얘기가 오갔다. 이번에 온다는 본사이사 되게 까다롭다던데. 응, 이번 회의는 좀 특별하다더라. CEO도 직접 참석한대. 혹시 구조조정 얘기하냐? 불안한 눈빛들이 오갔다. 하지만 이수만은 조용히 그 대화를 지나쳤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된 답이 있었다. 이 회사가 다시 흔들리는 이유도, 사람들이 왜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밀어내는지도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근본은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1시 그는 창문을 닦았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도로 위엔 출근 차량들이 반짝였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머리, 그리고 묘하게 평온한 표정. 그 얼굴엔 후회보다 이해가 많았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를 닦아내는 일일지도 몰랐다. 더러워진 감정을 조금씩 지워가며 언젠가는 투명해지는 것. 그는 손끝으로 유리를 문지르며 속삭였다. 깨끗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전 10시 긴급회의 참석 요청. SM 본사 대표이사실.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이 회사에서 대표이사실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닫고 걸레를 양동이에 넣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이내 낮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닦을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군. 그가 청소 도구함을 정리할 때 창문 너머로 한 마리 까치가 날았다. 그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한국에서는 까치가 반가운 소식의 전령이라 했다. 그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은 설움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인사할 시간이야. 그의 손끝에서 묻은 세제 냄새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대신 그 자리를 낯선 향수 냄새가 메웠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처럼.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회의실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정장을 다듬고
노트북을 켜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누군가는 농담을 건넸지만 웃음은 짧았다. 본사 이사진이 온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의 온도를 낮췄다. 긴장된 표정들이 복도에 줄지어 있었고 회의실 앞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이수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다. 양동이와 걸레 대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당신의 이름은 회사보다 소중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조금씩 덜 무거워졌다. 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 한쪽에서는 송주연 과장이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물도 미리 세팅해 두세요. 컵 자국 남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리했지만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늘이 평소의 회의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뒤돌아서다 복도 한쪽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이수만을 보았다. 그의 옷차림이 낯설었다. 늘 입던 청소복 대신 다림질된 셔츠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깨끗한 구두까지.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오늘은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회의실 근처는 오지 말라니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회의실 정리하러 갑니다. 그건 다른 분들이.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한 직원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과장님, 본사 쪽에서 오셨습니다. 그녀는 급히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들어갑니다. 그녀가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조용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사람들의 인사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그는 문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대표님. 그 이름은 이제 자신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 벽면을 손끝으로 스쳤다. 나무결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그 아래 작은 문패 하나가 걸려 있었다. 이수만 회의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잊어도 시간은 기억하고 있었다. 10여 분이 흘렀을까. 복도 끝에서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오는 분이 신임 투자자라던데 대표랑 관계가 깊대. 근데 왜 아무도 얼굴을 모를까? 그 말에 이수만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투자자, 신임 대표. 그의 이름은 아직 그들의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회의 시작 5분 전. 그는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단정하게 앉아 누군가에게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이 유리 너머로도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한 사람의 오만을 닦아내러 온 사람이었다. 세상의 먼지보다 마음의 먼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하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송주연 과장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한 손으로 문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회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 한마디에 잠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밀쳐버린 청소부가 오늘의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라는 것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이사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다. 네, 오래 쉬었더니 괜찮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굳어 있었다. 송주현 과장. 그녀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손끝이 바닥을 더듬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쫓았다. 그는 회의실 중앙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본래 그의 자리였다. 수년 전 건강 악화로 회사를 떠나며 그가 직접 후임에게 넘긴 자리. 그 후 회사는 서서히 변했다. 사람들이 이익을 쫓았고 서로를 경계했다. 그는 먼 발치에서 그 변화를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왔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만든 이 회사가 아직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았는지를. 회의를 시작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직원들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넘겼다. 그는 조용히 그 페이지들을 훑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 어느 순간 손끝이 멈췄다.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힌 이름. 송주현. 그녀가 작성한 관리 현황 보고서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과장님. 그의 부름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네, 대표님. 이 항목 말입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직원 만족도 평가에서 시설관리팀 부분이 계속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무래도 외주 인력이라 관리가 조금.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직급과 무관하게 존중이 먼저 아닐까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를 정조준한 문장 같았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이사진들 중 몇 명은 조심스레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서류를 덮고 두 손을 모았다. 제가 회사를 떠나 있던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그의 시선은 천천히 회의실을 돌았다. 좋은 변화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겠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회사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 숨을 삼켰다. 송주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귀 뒤로 땀방울이 흘렀다. 설마 어제 일을 아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덧붙였다. 저도 한때 젊은 시절엔 교만했습니다. 사람의 노고를 몰랐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깨끗이 닦는다는 건 물로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비우는 거더군요. 회의가 끝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복도의 장면이 떠올랐다. 더럽다. 그녀가 내뱉었던 그 말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복도로 나와 잠시 멈춰섰다. 회의실 안에 조용한 숨소리가 멀어졌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바닥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 빛 위로 걸음을 옮겼다. 발끝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마치 세상이 그를 다시 받아주는 듯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닦을 자리는 하나 남았군. 그 말엔 회한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약속 같은 평온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오후 사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속삭이듯 대화했고 누군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의자들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정적 속에서 송주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종이컵이 손에서 약간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회의실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그의 눈빛, 그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침묵.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노골적인 보복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저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 그 침묵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손끝을 바라봤다. 어제 그를 밀쳤던 그 손, 깨끗한 매니큐어는 그대로였지만 손끝의 감각은 달랐다. 그 순간의 차가움, 그 무심함이 이제는 부끄럽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밀쳤다고 믿기지 않았다. 그저 더럽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 시각, 이수만은 옥상 정원에 있었다. 도시의 바람이 느릿하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오후 햇살이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내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회사 초창기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낯선 얼굴 하나가 있었다. 송주현. 그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첫 해에 이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때 기억을 떠올렸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가 그때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회장님. 저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에게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변했다면 그만큼 세상도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든 거라고. 그는 사진을 접어 봉투에 넣고 바람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주현 씨도 그저 길을 잃은 거겠죠.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잃는다. 존중을, 겸손을, 그리고 자신을. 그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린다. 저녁 무렵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다. 송주연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메일함을 열었다. 대표이사실 내일 오전 9시 미팅 요청.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녀는 화면을 닫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눈가가 따가웠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거의 울음처럼 떨렸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던 청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억눌리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그 강함이 결국 자신을 무디게 만들었다. 사람의 얼굴이, 마음의 모양이 보이지 않게 됐던 걸까?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 맨 앞장에는 오래전 자신이 적은 문장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자. 나도 누군가의 밥벌이를 돕는 사람일 테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번졌다. 잊고 있었다.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그녀는 대표실 문 앞에 섰다. 손에 커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눈빛엔 여전히 고요함이 있었다. 무슨 일로 죄송하신 겁니까?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저는 어제 너무 큰 무례를. 그의 미소가 아주 살짝 번졌다. 그럴 수도 있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저도 그걸 배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나무결처럼 부드럽고 오래된 시간의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사과의 냄새와 세제의 향이 함께 스며드는 낯설지만 깨끗한 공기였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누구도 명령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투가 낮아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를 밀던 이수만을 향해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이수만님. 그는 미소로 답했다. 그냥 수만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는 여전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다. 정장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에도 손에서 걸레를 놓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깨끗함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직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좀 좋네요. 송주연은 매일 아침 그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 않았다. 말투가 조용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후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손으로 쓸고 닦아 만들어진 공간에서 자신이 일한다는 것, 그 공간이 깨끗해야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느 날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아니, 수만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그렇게 조용히 다 용서하셨나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걸레를 짜던 손을 멈췄다. 용서라기보다 정리죠. 정리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이 내 안에 남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닦는 겁니다. 사람을 닦고 마음을 닦고 그렇게 해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시간의 고요한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도 닦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걸레를 다시 들며 웃었다. 먼지라는 게 참 신기하죠. 매일 닦아도 다시 쌓입니다. 그래도 닦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오후 그는 직원들을 모아 짧은 이야기를 했다. 이 회사는 기술로 세워졌지만 사람으로 유지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손끝에서 회사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른 빛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였다. 회의실로 돌아온 송주연은 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는 부끄럽게 느껴졌던 그 손이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펜을 들고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녀는 그 문장을 쓰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림이 멎었다. 며칠 뒤 이수만은 다시 새벽 청소를 시작했다. 창문을 닦는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이제 고독이 아니라 평화로 느껴졌다. 그는 복도 끝 유리문을 닦으며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속엔 미소가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을까? 그때 복도 끝에서 송주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만 씨. 그는 돌아봤다. 그녀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웃으며 걸레를 접었다. 그럼요. 오늘은 제 차례네요. 그 둘은 잠시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커피 위로 번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 닦지 못한 마음이 몇 개 더 있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마음들 전부 깨끗이 닦을 때까지 회사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럴게요. 아직 닦을 자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들의 웃음 뒤로 청소 도구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 손잡이에는 빛이 고여 있었다. 마치 용서의 빛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무실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고 먼지가 그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추었다. 이수만은 오늘도 평소처럼 복도 끝을 닦고 있었다. 걸레질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그 소리 속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 그를 대표님이라 불러도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청소부 수만이에요. 그게 더 편해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에 웃었고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때 냉랭하던 송주연 과장은 요즘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회의 때마다 먼저 말을 꺼냈다. 시설팀 분들, 이번 주엔 일정이 어떠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배려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수만을 볼 때마다 잠시 미소 짓고 고개를 숙였다. 그 미소는 사과이자 감사였다. 그녀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 그녀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수만은 창문을 닫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밖에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햇살 속에 떨어지는 눈은 마치 사라지는 기억 같았다. 차갑지만 아름답게. 그는 창문에 손바닥을 댔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깨끗하네. 오늘도 잘 닦였어. 그러나 그 말은 단지 유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그의 삶, 그리고 그가 미처 닦지 못했던 관계들까지 이제는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청소 도구함을 닫으며 사무실을 둘러봤다.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달라졌다.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고 커피를 건네고 수고하세요라는 인사가 오갔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아내의 편지였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세상을 닦을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도 함께 빛날 거예요.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가 조금 젖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후에도 그는 혼자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바닥을 닦으며 그곳을 처음 만들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걸레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 죄책감을 천천히 닦아내는 듯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송주연이 걸어왔다. 아직 안 가셨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제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만 조금 더 닦고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손수건을 건넸다. 그럼 이건 제가 닦을게요. 그녀는 그와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손끝이 같은 선 위를 오갔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닦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엔 용서와 배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의 온기가 있었다. 잠시 후 그가 걸레를 접었다. 이제 깨끗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마음도요.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마음은 매일 닦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더러워질 수 있죠. 그게 산다는 거니까.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다. 완벽히 깨끗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럽히고 또 닦아내며 살아간다.
그 과정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불을 끄려다 잠시 멈춰 섰다. 회의실 한가운데 바닥 위로 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다. 그 빛 위에 걸레질의 흔적이 반짝였다. 그는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결국 깨끗해지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네요.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세제 냄새 대신 따뜻한 커피 향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밖으로 나서자 눈이 아직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 하나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내디뎠다. 발밑에 눈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부드럽고 진솔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깨끗하군. 그리고 한동안 하얀 거리 위를 천천히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발자국이 모든 것을 대신 말했다. 용서, 회한, 그리고 고요한 평화.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눈처럼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다.